2012년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뿐 아니라 통일 항아리를 통한 국민의 통일의지 결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인터넷 통일방송에서는 류익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통일부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올해를 전망해보는 특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류익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 통일부의 임무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부는 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얽힌 매듭을 풀어가겠습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기를 딱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단단하게 이제 구워지죠. 예, 만만치 않다. 오늘 만드는 통일 항아리가 원만한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준비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미래를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 온 국민이 통일 항아리에 손길을 내밀고 정성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통일 준비를 위해 그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신 류익 통일부 장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2013년이 밝았는데요. 2013년에 맞아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 통일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통일부에서 작년 한 해 가장 역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작년은 이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또 불확실성이 커졌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그 유동적인 상황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발전하지 못한 것 같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나 실제로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 사후에 북한은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우리 주변에서는 중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또 경제 위기가 엄습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또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를 맞아서 우리 정부는 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든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제의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제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동안 다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던
남북 관계를 바로잡아서 정상화시키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것을 지켜왔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국제사회와 공조를 잘 해냈고,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현안인 대선도 아주 잘 치러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해를 돌아보는 것은 미진했던 것을 더 발전시키고 또 희망을 더 가져보는 그러한 뜻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 통일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북한이 호응을 해오지 않아서 어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큰 성과는 없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셨잖아요. 특히나 통일 항아리를 직접 제작을 하셨고 또 직접 전국 각지를 다니시면서 거리에서 국민들을 만나셨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느끼신 점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통일 준비, 통일 항아리를 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거리에서 국민들을 만나셨을 때 느끼신 점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네.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위협을 계속하면서 마침내는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든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야겠다는 우리 국민의 많은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그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여러 차례 제의하고 이랬지만은 그 응해오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대화와 교류 협력보다는 목표를 핵무장하는 데 두고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거기에만 전념을 했어요. 이걸 바라보고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 우리 스스로라도 한쪽으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른 쪽으로는 또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통일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세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예컨대 국민의 통일 의식을 제고하고 또 통일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재원을 마련하고 통일 외교를 좀 적극적으로 펼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 기반을 또 마련하고 또 제도적인 대비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일이 방대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상징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쉽게 보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하나 제작해야 되겠다 해서 그 통일 항아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본래 이런 모양의 항아리를 달 항아리라고 하는데 달 항아리는 아주 크고 둥근 보름달처럼 생겼습니다.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아래쪽과 위쪽을 따로 제작을 해서 붙이고 거기에 평화통일이라고 글씨를 제가 직접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구웠어요. 이 과정을 우리나라 사기장 명장 1호인 백산 김정옥 선생과 제가 뜻을 합쳐서 40여일간 열심히 만드는데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이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금을 내는데 사실 성금을 내는 국민의 열성이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이 통일 항아리에 국민의 통일 의지가 결집되어 들어가는 것을 그 목표로 해서 여러 곳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유익의 통일 준비라고 해서 유통준이라고 불렀는데 아마 한두 번 더 하면 60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또는 거리에서 또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내가 참 감사하고 또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통일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많은 국민들, 특히 통일을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젊은이들이 열성적으로 호응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 준비를 위해서 국민이 직접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실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왔을 때 아주 보람이 있었고요. 이러한 열기가 시간이 아직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느라고 관심이 정치에 주로 가 있었지만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 사실 정권이나 정당 차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국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동참을 해서 우리 통일 항아리가 국민의 통일 염원과 의지로 꽉꽉 채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2012년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통일 준비를 실질적으로 시작한 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작년을 돌아봤으니까요. 올해를 한번 짚어봐야 할 텐데요. 미국의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했고요. 또 중국도 시진핑 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은 중의원 선거에서 또 장민당이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요. 그래요. 이렇게 지금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 와중에 또 지난해 말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잖아요. 국제사회 우리의 우려 속에서도 이렇게 강행이 됐는데 올해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 대북과 통일 정책의 큰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정세가 큰 그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그 요동의 한복판에 지금 동아시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변화 한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2013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또 하나의 고비가 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국들은 다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올바른 선택을 외면한 채 또 주민의 기근과 고통을 돌보지 않고 저렇게 무력 개발에만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지도 체제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국민이 위기에 처하면은 아주 잘 단결하고 또 국군이 지금 상승 일로에 있는 때에 훌륭한 대통령을 뽑았으므로 새 정부가 이러한 경랑을 잘 헤쳐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의 단합된 지지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남북관계 발전에 역점을 두고 한편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이 옳은 선택을 해서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또 옳은 방향으로 갈 때는 거기에 합당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북한 사회가 변화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변화가 많은 위험을 내포하기는 하지만은 그 변화가 또한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013년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통일 정책에 있어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특히 통일 준비에 국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실 것 같으세요. 지금 새해 인사와 더불어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이 모두 편안한 가운데 경제도 좋아지고 갈등도 해소되고 또 한 번의 대한민국 도약이 시작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통일정책, 남북정책은 국민 여러분의 합치된 지지와 그리고 단결된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정부가 나서서 원칙을 지키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고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 나가고 그리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하겠지만은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또 진리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통일이 가까이 오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시면은 새해에는 통일을 그만큼 앞당기고 또 우리 살림도 그만큼 편안하게 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정부에 그렇게 했듯이 새 정부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새해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다 뜻과 노력을 합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관님께서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2013년에도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13년에 통일방송도 큰 발전 이룩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